노후의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취미는 시간의 공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독립한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취미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오히려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활동이나 지속적인 외부 교육이 필요한 취미는 부담이 되고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집에서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가능한 취미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글쓰기, 손뜨개나 수채화 그리기 같은 활동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도 느는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건강이나 일정상의 이유로 함께 취미 생활을 하던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서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외로움을 견디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손작업,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일기 쓰기, 다육식물이나 꽃을 키우는 일 등은 조용하면서도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누구와도 시간을 맞추지 않고 오롯이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는 노후 삶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안이나 외로움, 혹은 우울감이 쉽게 찾아오는 시기인 만큼 마음을 다독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색칠 공부나 요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는 복잡한 생각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뭔가를 배우고 표현하는 과정은 내 안의 감정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또한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는 더욱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함께 무언가를 나눈다는 느낌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문화센터의 미술 수업, 온라인으로 만나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말동무가 생기고 서로의 결과물을 응원해주는 환경 속에서 취미는 단순한 개인의 만족을 넘어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좋은 취미란 단순히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하며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는 활동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30분 걷는 산책에서, 누군가는 사진 한 장 찍고 편집하는 일에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지난날을 써내려가는 회고록 작업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좋은 노후 취미는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남들 눈에는 소소해 보이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취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좋은 취미를 찾아 삶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후에 가장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는 바로 책 읽기, 즉 독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떠올릴 때 여행, 운동, 악기 연주, 그림 등 여러 활동을 떠올리지만 그만큼 장비와 비용, 시간, 이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서는 이 모든 조건에서 자유롭습니다. 별도의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며 집 안 어느 곳에서든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성비 1위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미가 처음 시작할 땐 단순해 보이지만 점차 고급 장비를 갖추게 되거나 전문가 과정이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출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서는 책 한 권이면 충분하며
그 책조차도 꼭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 도서관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자유롭게 책을 대여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있다면 무료 전자책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 서점이나 헌책방에서 저렴하게 책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이는 한 달 책값보다 하루 커피값이 더 많이 나간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독서는 지출이 적고 마음의 양식은 풍부하게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읽는 글귀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꿔주기도 하고, 잠들기 전 조용히 읽는 한 챕터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집중해서 한 권을 끝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한 페이지만 읽고 덮어도 됩니다. 정해진 시간표나 약속에 구애받지 않고 내 페이스에 맞춰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노후의 자유로운 시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독서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칫 단조롭고 무료한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이럴 때 책 한 권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인문학 책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소설은 감정을 흔들며 공감과 위로를 줍니다. 건강서적이나 자기계발서는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여행기나 에세이는 직접 떠나지 않아도 세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보다는 내면의 울림이 더 중요해지기에 독서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특히 요즘은 지역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낭독회, 북토크,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혼자 책을 읽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취미였던 독서가 어느새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해주는 소통의 취미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활자와 친해지는 시간은 뇌의 활동을 유지하고 감정의 흐름을 정돈해줍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취미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가 보십시오. 누구나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고 그 책 한 권이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독서야말로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가성비 1위 취미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함께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뇌와 마음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에 접어들수록 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취미가 독서입니다. 단순한 여가가 아닌 지적 활동이 주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독서를 하면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문맥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뇌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고도의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쉬운데 독서는 그 속도를 늦춰주는 자연스러운 두뇌 훈련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한 독서 습관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퍼즐을 푸는 것보다, TV를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 활동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그러나 독서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뇌뿐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고 회복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노후에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책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줍니다. 어떤 이야기는 공감과 위안을 주고 어떤 글귀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존감 회복이라는 면에서 독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책 한 권을 다 읽어낸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과정 속에서 아직 나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내면을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심리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하루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두 페이지씩 읽는 습관은 하루를 정돈하고 생활의 리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읽는 시 한 구절, 낮의 햇살 아래 펼치는 인문학 책 한 권, 밤잠 들기 전 펼쳐보는 에세이, 이처럼 작은 독서 습관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감정이 들쑥날쑥할 때 책은 중심을 잡아주고, 불안한 생각이 많을 때는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역할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조부모로서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취미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독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은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비난하지도 지적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서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엔 활자가 낯설고 눈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루 한 장씩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익숙해지고 글 속 인물의 말에 웃고 눈물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뇌와 마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경험이 됩니다. 결국 독서는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지적 취미입니다. 머리를 쓰면서 마음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취미, 돈 들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취미, 그리고 나를 잊지 않게 해주는 취미. 노후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싶다면 지금 책 한 권을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내 뇌와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후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책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이 깊어지면 말 한마디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쌓일수록 말과 태도에도 자연스러운 품격이 스며들게 됩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일상 이야기를 넘어서 삶에 대한 통찰이나 감정에 대한 공감으로 대화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의 주제는 건강, 자식, 돈처럼 한정되기 쉬운데 책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접하다 보면 훨씬 풍부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문학을 읽으며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철학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성찰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확장입니다. 또한 독서는 글쓰기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트 한 권에 오늘 읽은 책의 한 문장을 적거나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짧게 써보는 습관은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표현력도 키워줍니다. 나이 들수록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글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나 친구에게 손편지를 쓰거나 자신만의 글을 블로그나 메모장에 기록하는 일은 내면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생긴 변화는 대인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친구와 만날 때 책 한 권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소통입니다. 함께 읽은 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책 이야기는 좋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는 줄어들기 쉬운데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말 한마디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독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대화가 줄고 서로의 관심사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함께 책을 읽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시간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같은 책을 읽었더라도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기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일은 마치 처음 연애하듯 상대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독서는 단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깊은 대화가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독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 온라인 북카페, 노년층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 등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맺어진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인생 후반의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삶의 여러 국면을 통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상황에 휘둘리기 쉬워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노후에 이러한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책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타인을 배려하며 나의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서는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단지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데 필요한 감정의 언어를 길러주는 도구입니다. 책을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인생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노후는 다릅니다. 외로움 속에서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와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한 장의 책이 내일의 따뜻한 대화를 만들고 그 대화가 오래도록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결국 책은 인간관계를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가장 좋은 출발점은 바로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하루 중 짧은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취미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동시에 채워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서를 중심으로 한 루틴은 비용 부담도 적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취미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30분,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한 페이지를 펼쳐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책을 읽으면 집중력도 높고 그날 하루의 감정 흐름을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의 한 문장을 곱씹으며 시작하는 아침은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쉽고 짧은 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나 복잡한 내용보다는 가볍지만 마음에 울림을 주는 에세이나 짧은 이야기책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진짜 루틴이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나만의 고요한 세계가 생기게 됩니다. 읽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마음에 남은 문장, 떠오른 생각, 느낀 감정 등을 짧게 적어보는 습관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자기 성찰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펼쳐봤을 때 그 글들은 나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일기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생각은 동기부여가 되고 의외로 그 글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삶을 설계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가고 습관은 곧 인생을 만듭니다. 아침 독서 루틴은 하루의 시작을 계획적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인식으로 하루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서 자신을 위한 의도적 루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루틴이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책은 루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잡담 등으로 채워진 하루에 단 30분의 책 읽기 시간은 마음의 숨구멍이 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몰랐던 생각과 마주하게 되며 그것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용한 취미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한 권을 곁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며칠만 지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책 한 권에서 시작되고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며 그것이 대화로 이어지고 표현이 되고 결국 나의 정서와 인간관계까지 바꾸는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취미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이끌어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취미 루틴만큼은 언제든지 나의 의지로 만들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그 한 줄이 내일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나만의 취미 루틴을 쌓아가며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루틴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루틴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